불과 며칠 전인 1월 7일만 해도 알리 바게리칸이 이란 외무부 차관은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을 만나 한국 내 동결자금 해제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이란 핵 합의 복원 회담에서 이란 협상팀을 이끄는 바게리칸이 차관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최 차관을 만나 한국 내 동결자금 해결을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게리칸이 차관은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로 동결자금 해제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한국 정부는 해당 자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RNA에 따르면 최 차관은 동결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외교부는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한국과 이란 양측은 동결자금 문제를 포함한 한이란 관계 전반에 대해 솔직하고도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최 차관은 이란 핵합의 재개를 위한 협상이 조속히 타결되기를 기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양측은 동결자금의 해제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공감했다며 양측은 동결자금 이전과 관련한 실무적 논의를 위해 양국 전문가 간 실무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미국 국무부는 최종건 외교차관의 오스트리아 빈 방문과 관련해 한국 내 이란 자산 동결 해제에 관해 아직 구체적으로 합의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월 4일 전화 브리핑에서 한국 내 이란 자산 동결 해제 질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모든 것이 합의될 때까지는 어떤 것도 합의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동결자금 문제를 풀기 위해 실무 협의체를 꾸려 본격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이란 양국이 외교부와 재무당국, 은행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워킹그룹 설치에 대해 협의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1월 12일 드디어 한국이 이란 다야니가 측에 지급해야 할 국제투자분쟁 배상금 송금이 가능해졌습니다. 외교부는 미측이 해당 배상금 송금을 위한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의 이달 6일자 특별허가서 발급을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말리 미국 이란 특사는 최근 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이 진행 중인 오스트리아 빈에서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만나 특별허가서 발급을 알렸습니다. 이번 허가서는 다야니 측에 대한 배상금 지급을 위해 미국의 금융 시스템 활용을 승인하는 내용으로 그간 한미 당국이 관련 협의를 지속해왔다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란 민간 투자자인 다야니 가문은 자신들이 소유한 이란 가전회사 엔텍합이 2010에서 2011년 대우 일렉트로닉스를 인수 합병하려던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한이란 투자보장협정상 공정공평한 대우 원칙을 위반했다며 2015년 국제중재를 제기했습니다. 당시 다야니는 보증금과 보증금 이자 등 935억 원을 한국 정부가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중재판정부는 2018년 6월 정부가 청구 금액 935억 원 중 약 730억 원 상당을 다야니 측에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이란 제재로 인한 금융거래 제한으로 우리 정부가 다야니 측에 중재배상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야니 측이 원하는 달러로 배상금을 주면 제재에 걸리기 때문인데 이번 오펙의 허가를 통해 달러 송금이 가능해져 이란 측에서도 한국 덕분이라며 환호하는 상황입니다. 외교 소식통은 구체적 액수 등 다야니 측과 결정해야 할 것들이 일부 남아있다면서도 송금하는데 제약은 없어진 것으로 세부 사항만 협의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이 허가서는 향후 한 이란 현안 중 하나였던 다야니가와의 ISDS 중재권을 조속히 종결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며 나아가 한 이란 관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실을 맺자 이란 정부는 미국의 경제 제재와 금융거래 금지 조치 때문에 내밀었던 한국 제품 전면 수입 금지 카드를 폐기했다고 아시아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지난 9월 29일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이브라힘 라이시 대통령에게 특별히 한국의 2개 기업을 언급하며 가전품 수입을 금지해줄 것을 지시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자국 제조업체들의 파산을 우려해 한국의 2개 기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름을 직접 밝히지는 않았는데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애매하게 2개의 한국 기업이라고 언급한 대목은 전자와 가전제품 분야의 거인으로서 삼성과 LG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공연하게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이들 양사는 이란에서 유럽과 다른 아시아의 경쟁 상대가 없이 오랫동안 이란 국민들 가정에 필수품을 공급하는
많은 업체로 익숙한 브랜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비공식적인 추정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란의 가전품 시장에서 이들 양사는 55에서 70%의 점유율로 38억 달러 규모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뜻밖의 금수 조치가 시행되면 국내 제조업체들에게 큰 타격이 예상됐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란 정부가 한국 제품 전면 수입 금지 카드를 폐기하면서 국내 제조업체들에게는 희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20년 스마트폰 수입업체협회에 따르면 삼성의 휴대전화 714만 개가 이란으로 수입됐습니다. 이는 12억 달러 규모로 삼성 수원 본사에서 생산된 휴대전화의 약 45%의 양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았던 이란인들도 한국이 이란 다야니카 측에 지급해야 할 국제투자분쟁 배상금 송금이 가능해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K-드라마뿐만 아니라 한국 가전제품, 한국 음식, 특히 라면 구매에 대한 관심까지 커지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란 내에서 퍼지고 있는 K라면의 인기는 한류 열풍과 코로나에 따른 집콕 영향으로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데 지난해 라면 수출액이 1년 만에 또다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을 정도입니다. 식품업계에서는 가파르게 증가하는 해외 수요에 맞춰 현지 및 국내 공장 증설을 통해 생산 물량 확대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글로벌화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 1월 10일 관세청과 식품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에서 11월 라면 수출액은 6억 790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0.6% 증가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연간 최대치인 2020년 6억 357만 달러 실적을 이미 넘어섰고 10년 전인 2001년 1억 8,673만 달러의 3.3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라면 수출액은 2019년 4억 6,700만 달러에서 2020년에는 6억 357만 달러로 껑충 뛰었습니다. 코로나로 해외에서도 집콕 생활이 증가하면서 한국 라면이 한 끼 식사이자 비상식량으로 주목받은 것입니다. 2020년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등 사관왕을 차지한 영화 기생충 속 짜파구리도 해외에서 큰 관심을 끌며 수출 증대에 힘을 보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식품업계의 해외 매출액도 가파르게 성장하는 추세인데 농심의 신라면은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해외 매출액이 3,7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신라면의 3분기 누적 국내외 총 매출액은 6,900억 원으로 이 중 해외가 53.6%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1986년 신라면 출시 이후 해외 매출액이 국내 매출액을 넘어선 것은 처음입니다. 이에 농심은 올해 1분기 중 미국 현지 제2공장을 완공해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LA 1공장 물류창고에 증설되는 이 공장은 봉지면 1개 라인과 용기면 2개 라인이 설치돼 연간 3억 5천만 개의 라면을 더 생산할 수 있습니다. 8도의 용기면 도시락은 러시아 용기라면 시장에서 10년여간 1위를 지키고 있는데 한국 제품 중 최초로 러시아 특허청에서 제품명에 대한 상표권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1991년 러시아에서 도시락을 출시한 이후 지금까지 약 50억 개 이상 판매됐습니다. 높아진 수요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도시락의 러시아 현지 생산 라인도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삼양식품의 불닭 브랜드도 K라면의 열풍을 이끌고 있는데 삼양식품은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출 실적이 3억 840만 달러로 전년 동기 실적 대비 8% 증가했고 한국 라면 수출에서 삼양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50%까지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세상사였습니다.